일단 가장 균등 배정 수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는 무엇이냐? 2일차 청약 증거금은 1일차 청약 증거금의 한 2배 정도가 모일 것이다. 1억 5천만 원을 청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2일차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어제 청약을 하지 않고 상황을 봐서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따져본 다음에 오늘 청약을 진행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과연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균등 배정, 비례 배정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대 대여급 공모주들의 1일차, 2일차 균등 배정 현황, 비례 배정 현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1일차, 2일차 균등 배정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일진하이솔루스까지 총 5개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 5개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는 1일차 균등 배정 수량이 높은 증권사가 2일차에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점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볼게요. NH투자증권, SK증권이 1일차에서도 균등 배정 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2일차에도 이어졌죠. SK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SK증권이 1일차 때 가장 높았습니다. 2일차 역시 SK증권이 가장 높았고요.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1일차 균등 배정 수량이 가장 높은 증권사가 현대차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였습니다. 2일차를 살펴보시면 역시나 현대차증권이 가장 균등 배정 수량이 높았고요. 하지만 반전이 하나 일어났죠. 원래는 하나금융투자가 1일차에는 균등 배정 수량이 가장 높았지만 2일차에는 4.59주로 KB증권에 약간 뒤처졌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일차 경쟁률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배정 주식수가 많은 증권사가 유리할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진하이솔루스에서도 좀 나타나요. 일단 현대차증권이 1일차에 가장 많았죠. 균등 배정 수량이. 2일차에도 역시나 이러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근데 1일차에는 원래 대신증권이 현대차증권에 이어서 균등 배정 수량이 많았는데 2일차에는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살짝 역전이 됐습니다. 자, 삼성증권이 1.92주로 대신증권 1.95주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배정받은 수량이 삼성증권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이 1일차 균등 배정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일차에도 보시면은 물론 많이 좁혀지긴 했으나 두 증권사가 균등 배정 수량이 가장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 과연 어떤 증권사로 청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자, 참고로 배정 물량이 좀 늘어났어요. 이건 균등 배정 물량입니다. 우리 사주에서 미달권이 발생을 해서 추가가 됐다라고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일차 현재 균등 배정 수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가 하이투자증권, 그 다음에 대신증권, 신영증권 순입니다. KB 같은 경우에는 배정 물량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카카오뱅크에서 만들 수 있는 증권사가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이런 증권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KB증권 쪽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워낙 대여급 공모주이기 때문에 새로 이 공모주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KB증권을 많이 선택을 했다. 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균등 배정 수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는 무엇이냐? 먼저 하이투자증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대여급 공모주에서 등장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하이투자가 아무래도 가장 높은 수량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두 번째는 대신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금융투자랑 대신증권이 비슷하긴 하지만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신한금융투자의 접근성이 더 뛰어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재 균등 배정 수량도 3주 정도죠. 자,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비슷할 거로 생각이 돼요. 신영증권이 4주가 조금 넘지만은 신한금융투자의 배정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하면은 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은 대신증권, 그 다음은 신용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좀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역대 대여급 공모주 비례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균등 배정 수량과 마찬가지로 1일차가 2일차까지 이어졌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비례 경쟁 같은 경우에는 1일차에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가 1일차에는 주로 균등 배정 수량을 보고 최소 수량만 청약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2일차부터는 눈치를 보면서 어느 증권사에 청약을 해야지 비례 경쟁률이 낮은지, 자, 그런 눈치 싸움이 되게 치열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특정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비례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SK증권이랑 하나금융투자가 상당히 좀 비슷했죠. 나머지 증권사는 좀 차이를 보이고요. 자, 그런데 SKIT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SK 다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투자를 제외하고는 KB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이 거의 비슷해요.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증권, 대신증권이 거의 비슷하고요. 나머지 증권사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도 살펴보시면 대신증권이 일단 제일 낮긴 해요. 하지만 KB증권, 삼성증권 비슷하고요. 한국투자랑 신용증권 역시 사실상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례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일차에는 천차만별이지만 2일차에는 사실상 특정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비례로 청약하지 말아야 될 그런 증권사만 제외를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비례 배정을 노린 청약자들이 피해야 할 증권사는 어디냐? 미래에셋과 하나금융투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증권사는 일단 배정 물량도 적고요. 1일차에 비례 경쟁률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례 경쟁률이 높긴 하나 워낙 많은 배정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비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1억 내지는 1.5억을 내가 청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비례 관점에서.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대 대여급 공모주들의 청약 증거금, 1일차는 얼마에 모였고 2일차는 얼마에 모였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모였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KIT 같은 경우에는 22.2조 원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58조 8천억 원이 몰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1조가 몰렸습니다. 2일차 청약 증거금이 1일차에 비해서 2.7배나 많이 모였어요. 자,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 역시 2일차가 1일차에 비해서 2.7배 정도 더 모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청약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1일차에는 3.5조 원이 몰렸습니다. 근데 2일차에는 32조 5천억 원이 몰렸어요. 그래서 2일차가 1일차 대비 9.3배나 많았습니다. 즉 1일차 청약 규모가 크면 클수록 2일차 청약 규모가 1일차 청약 규모 대비 물론 크긴 크지만 증감률, 배수 같은 경우에는 점차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유동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와 같은 로직으로 과연 2일차 청약 증거금은 얼마 정도가 모일 것이냐, 이 그래프로 추세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1일차 청약 증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이런 포물선 형태로 2일차 청약 증거금 배수가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32조 6천억 원이 모였어요. 1일차에. 이 추세선에 따르면은 2일차 청약 증거금은 1일차 청약 증거금의 한 2배 정도가 모일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 증거금은 97조 8조 원이 나옵니다. 거의 100조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1억, 1.5억을 청약을 한다면 과연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시나리오, 보수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를 할게요.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앞서 살펴본 청약 증거금이 97조 8천억 원이 모였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워낙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무조건 청약 증거금이 100조가 넘는다, 팽배하기 때문에
SKIT처럼 2일차 청약 증거금이 1일차 청약 증거금에 비해서 한 2.67배 정도 많을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보수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118조 8천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모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비례 경쟁률 보시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한 주당 청약 증거금은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1,783만 원,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2,172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청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청약 주식수는 1000주가 되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배정 수량은 일반적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8.4주, 보수적인 시나리오 경우에는 6.9주가 됩니다. 5462의 원칙에 의해서 5462이 무엇이냐? 소수점 0.5까지는 버리고 0.6부터는 올림을 한다. 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8주를 받고요.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7주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1억을 청약한다. 자, 근데 1억이면은 667주를 청약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죠. 100주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0주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청약한다 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가 700주가 되니까 배정 수량이 5.9주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462의 원칙에 의해서 6주를 받을 수 있고요. 보수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4.8주, 그래서 5462의 원칙에 의해서 5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느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비례 배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청약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예상 청약 증거금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정확히 맞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또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택하시고 금액을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많은 수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